합동수사본부 고문 조작의 기억.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비선실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작당 모의한다. 노상원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내가 처리할 테니 사무실에 야구 방망이를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타분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부 조직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재규 대통령 시에 사건을 담당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다. 합동수사반장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했던 505 보안부대가 있었다. 보안사가 저지른 무소불위 권력에 의한 악명의 역사는 이승만 정권 당시 특무대 김창룡, 평첩사, 기무사, 정보사령부로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군정 국가긴급권 발동. 독일계 유태인 미군정 법률고문 프랭켈에 따르면 한국은 자신의 혁명적 활동에 의해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운명은 점령군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미군정의 국제법적 입장이었다. 미군 당국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피식민 국가를 해방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단지 승전국으로서 점령군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 수많은 해외 동포 귀국으로 인한 인구 폭등으로 난민촌이 범람한다. 특히 총독부가 철수 직전 막대한 조선은행권 남발, 일본 기업 귀국에 따른 실업자 폭증으로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한다. 미 군정이 도입한 미국 자유시장제와 최고 가격제에 편승한 몰입애들의 매점 매석에 굶주린 군중들이 부산의 식량 배급소에 난입한다. 당시 미 군정장관 하지의 통역인 감리교인 연세대 임효묵은 미군과 미국 언론인들에게 남한 정세를 왜곡하고 건준을 비방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회적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친미 우익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군정은 1945년 말부터 미군의 전시군법을 차용한다. 결국 미 군정은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선회하며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에 선포하며 야행금지령 통행금지령 1호를 발표한다. 1946년 정판사 위패 사건을 조작한 미 군정은 대구 10월 사건이 발생하자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남로당 지도부 체포령을 발동하자 대부분 월북한다. 빨갱이 탄생.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자 공산주의 색출 메카시즘 열풍, 친미 반공 정권 수립과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반공체제를 구축한다. 제주 4.3 항쟁이 일어나자 미군정은 제주도에 함대를 파견하여 섬을 봉쇄하고 영락교회 청년부 중심의 서북청년단을 파견하여 무차별 포갑 진압을 지시한다. 제주 비행장에 도착한 군정장관 딘 소장, 맨스필드 제주 군정장관, 유해진 제주도지사, 안재홍 민정장관, 송호성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구연대장, 제주 4.3 항쟁 중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내려와 무차별 진압작전을 지시하고 한경직 목사는 서북청년단에게 직접 축도 기도회를 개최한다. 여순 반란 당시 미 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 소장은 계엄군 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군사고문으로 제임스 하우스만을 파견한다. 여순 진압 당시 미군의 전폭적 화력 지원과 군부의 숙군사업 완성은 이승만 정부가 존립하고 반공체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군은 진압작전을 철저히 통제하여 남한 내 전복 세력들 억제와 제거 역할로 깊숙이 개입하고 진도 지휘한다.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탄생.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일본 경찰이 치안을 예전대로 맡아줄 것을 요구했고 친일파의 득세는 다시 시작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친일 경찰들은 좌익을 탄압하고 민중의 요구를 억누르는 데 앞장설 그런 존재들이었다. 미 군정 당시 경찰 수뇌부 대부분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악질 친일파들이었고 미국은 이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만주군 출신 친일파 백선엽과 해방 이후 국군으로 이적한 최병덕, 이익흥 등 친일 경찰 출신들은 국군 내 좌익 색출로 미군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다. 1948년 9월 20일 반민족행 위처벌법이 제정되어 친일파 청산에 나서자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를 습격해 명단을 불태웠다.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한다는 자는 공산당 축을 하며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반공국민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열었다.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를 지지하는 이문원 의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남조선 노동당 프락치로 몰아 구속 기소했다. 반민특위를 공격한 악질 친일파 노덕술대 공공한 수사팀의 고문과 용공 조작은 박처원, 이근안으로 이어진다. 박정희 정권은 경찰이 아닌 중앙정보부를 통한 고문 조작하면서 중앙정보부는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서울시경 대공수사팀은 영장 없이 박종철을 연행하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하다가 사망하자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다. 고문기술자, 인간백정, 지옥에서 온 장의사 등으로 불리며 수많은 용공조작, 간첩조작 사건 장본인 이근하는 목사로 변신한다. 여순사건과 합동수사본부. 여순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악명을 떨친 사람은 관동군 헌병보조원 출신 김창룡과 만주군 출신 백선엽이다. 1948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숙군 작업은 육군본부 정보국 김한일 소령이 주도했고 제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 대위가 활약했다. 김창룡은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박정희 등 좌익 색출과 숙군의 공적을 세우고 체포된 박정희는 평생 동지를 배신한다. 1949년 6월 육군정보국 방첩대장이 된 김창룡은 김구 암살 사건에서 범인 안두희를 특무대 영창으로 이감, 특별 배려하면서 배후 은폐에 가담했다. 제주 4.3 사건, 여순 학살 사건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자 영장 없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체포한다. 계엄군 합동수사본부는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체포한 민간인들을 기독교 목사들이 손가락질하면 빨갱이로 즉결 처분되었다. 결국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사태 당시 진압군인과 경찰과 반공청년단들에 의한 군사재판에 따른 불법적 처형이 민간인 대량 학살의 배경이 된다. 민간인 대거 학살 이후 여순 지역과 제주도의 기독교 교세가 급격히 낮은 이유가 된다. 한국전쟁과 합동수사본부. 한국전쟁이 터지자 서울 시민들에게는 용감한 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다는 사전 녹음 방송을 전파하고 정작 이승만은 대전으로 도망간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미 군사고문단 잔류단이 한강다리를 건너자 이승만은 한강다리 폭파를 명령한다. 정부 말만 믿고 한강을 미처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비도강파 부역자로 분류, 3개월 뒤 서울 수복 이후 잔류파들에게는 해방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 재빨리 한강 건너 도망간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대통령 말만 믿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용공분자, 부역자가 된다. 서울 수복 이후 김창룡은 방첩대 CIC 대장을 거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오제도 부장검사와 함께 부역자를 무차별 색출한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합수부는 서울시민 55만 명을 체포, 수사를 통해 부역자를 색출, 군법회의에 넘기는 월권과 위헌 시비를 남긴다. 공산군 치하에서 박해를 받은 기독교 교인들과 친일파 출신 공무원 가족들은 반공청년단을 만들며 무차별 보복에 나선다. 특히 불법적으로 조직된 우익 반공청년단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즉결 심판, 무차별 학살이 자행된다.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 체포에 나서자 반공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이 무고한 시민을 고발하고 재산을 강탈하자 헌병사령관의 담화가 발표될 정도였다. 심지어 합동수사본부 조사위원들은 여성들을 성고문과 성폭행으로 악명을 떨치자 내무부 장관 초병옥은 분여자는 불구속 수사를 천명한다. 당시 공산 치하에서 숨어 지내던 유명 여배우 최은희도 서울 수복 이후 체포되어 국군 헌병대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고문과 용공조작, 특무대 변천. 나가노정보학교 출신으로 패전 이후 전범으로 체포되자 월남한 김창룡은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던 중 박기병 소위 추천으로 국방경비대에 입대한다. 이후 김창룡은 헌병사령관 이병주 소령, 남로당 거물 김삼룡 이주하, 여자 간첩 김수임, 남로당 군책 박정희 체포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일본군 헌병 5장 출신 김창룡에게 용공 세력으로 지목받은 장교들은 송호성처럼 광복군이었거나 오동기처럼 중국군으로 항일투쟁을 하던 인물들이었다. 1951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에 무차별 검거를 지시하지만 고문수사와 공안사건 조작으로 야당 주도로 1951년 5월 해체된다. 이승만의 정적 제거와 정권 연장을 위해 김창룡 특무대는 영장 없이 민간인을 체포 고문하여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하였으나 육군대령 허태영에 의해 암살당한다. 미군 정보요원 협조하에 김창룡, 박정희 특무대는 이후 방첩부대, 보안사, 기무사, 정보사로 변경된다. 수많은 대공공안 조작과 민간인 고문을 자행하고 친일파 인명록에 등재된 김창룡은 사후 기무사 후배들 추천에 의해 대전 국립묘지에 묻혀있다.